연 1%대 주택담보대출 고전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대출 상품이 다음 달 16일 출시됩니다. 신혼이면서 다자녀냐 한부모, 또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.2%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4년 전 안심전환 대출과 달리 소득 요건과 주택수 기준이 생겨나 실제로 받기에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 금융 소비자들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과 관련해 궁금해하는 사항들 모아 정리해봤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.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평론가님 궁금합니다. 사실 연 1%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. 일단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구미가 좀 땡기는 관심이 가는 상품인 것 같은데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? 그렇습니다. 이름에 그 상품의 성격이 나와 있죠. 그렇죠. 안심하면서 전환해라라고 해서 연 1%. 예, 안심 전환 대출인 거고요. 앞에 이제 서민형이라는 것은 소득 기준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입니다. 예, 그러니까 뭐 신용대출 이런 대출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, 예, 전환이니까 있는 분이어야 하나고요. 그때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대출이 있는 분까지 이번에 정말요? 포함이 됩니다. 이제 다만 주택수 기준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. 어떤 건가요? 한 채여야만 됩니다. 다주택자는 예, 아예 다주택자는 안 되고 뭐 한시적, 이주택자에 다 안 됩니다. 그래서 1주택자에 한한다. 그리고 한시적 2주택자도 안 돼요? 예, 안 됩니다. 1주택자만 되고 집값이 9억 원이 넘으면 안 돼요. 9억 원 이하. 서민형이네요, 정말. 예, 그리고 이제 좀 이따도 하나씩 짚어보겠지만 소득 기준이 또 한큼 소득 적용이 기준도 되는데요. 있고요.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큰 것은 부부 합산 8,500만 원 이하고요. 다만 신혼부부 어디까지가 신혼부부냐? 7년입니다.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한 지 7년까지. 그리고 부부라고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소득 기준은 1억 원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점. 그리고 얼마까지 전환, 이제 약간 전문 용어로는 대환이라고 하는데 될 수가 있냐면 저게 굉장히 큰 혜택인데요. 이제 LTV 70%, DTI 60%. 현재 바뀌기 이전에 예, 그걸 다 저도 설명드리겠습니다. 예, 강화되기 전까지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혜택. 그리고 금리 수준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연 1.85%부터 연 2.2%까지 책정이 됐습니다. 좀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. 네, 이렇게 좀 자격 요건을 보면 확실히 완화됐다는 느낌이 들어요. 뭐 부부 합산 소득 8,500만 원 이하,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, 뭐 이런 대출이라면 사실 신청자가 엄청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이제 방금 앵커께서는 완화됐다고 또 표현했는데 이 댓글이나 이런 창을 보면 나도 저기 하고 싶은데 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.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자녀 2명일 경우에 부부 합산 소득 1억까지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일단 전체 이 대환대출, 안심전환대출의 책정 규모는 20조 원입니다. 20조 원까지만 이제 대환을 해주는 거네요. 그렇죠. 20조 원 좀 넘는 건 괜찮겠지만 많이 넘지 않는 20조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추석이 끝나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일단 다 전체 신청을 받아요. 그러니까 추석 이전에 혹은 이제 당장 요번에 2주 동안 공부하시고 2주 동안 신청만 일단 다 하시고요. 그럼 이제 당국이 액수와 이런 규모를 다 파악하게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정말 인기가 많아서 한 25조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. 어떻게 돼요? 그럴 경우에는 4년 전에 2015년에는 선착순이었거든요. 안심 전환 대출 있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안심 전환 대출 서민형 빠지고 원래 나왔던 1차 안심 전환 대출.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? 선착순이라고 하니까요. 그런데 이번엔 선착순이 아니라요. 일단 다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집값 기준으로 낮은 주택 기준으로 먼저 저 전환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. 그러면은 고가의 주택은 못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. 상황에 따라선. 그죠. 너무 막 인기가 폭발적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. 일단은 막 저 기간 내에 신청 기간 내에 잘 서류 구비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판단을 주택금융공사의 결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대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를 좀 낮추고 싶거나 또 대출액을 늘리고 싶을 때 이제 대환을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같은 경우는 그 대출 규모를 늘리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맞나요? 예,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. 증액은 안 되나요? 기존의 대출을 그게 이제 대환대출이죠. 기존에 3억이 있다면 3억이 있는데 약간 일부 기사에서 좀 오류가 난 것이 이 4년 전에는 중도산업 수수료를 안 냈어요. 근데 이번에는
있나요? 예, 안심전환 대출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그 상환 수수료가 또 뭐 현금으로 나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부담된다면 대출로 얹어라. 그래서 그 중도 상환 수수료만큼 이 대출을 추가로 조금, 그러니까 그게 뭐 최대한 실제로 1.2% 정도 뭐 그 그러니까요. 정도 늘어날 실제 수가 대출을 있... 더해주는 건 아니고 대출을 더해주는 건 아닙니다. 수수료도 대출로 해주겠다. 네, 바꿔주니까 만에 하나 그런, 왜냐하면 상당히 급전이 또 필요할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중도 상환 수수료 내려면 예. 그렇게 혜택을 줬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일부 기사에서는 증액이라는 표현 때문에 예, 그런 것이고 증액은 되지 않는데 네네. 이제 핵심이 제가 앞서 잠깐 말했지만은 저 LTV DTI가 네. 있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네. 과거에 2015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뭐 크게 화랑이 아니어가지고 LTV 같은 기준은 집값 대비 70%를 그랬었죠. 대출을 네. 해준 겁니다. 그럼 이제 5억 원의 주택이었다라고 하면 3억 3억 5천을 꽉 까지는? 채워서 네. 받은 분이 계실 텐데 그렇죠. 지금은 뭐 투기 과열지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LTV가 그러니까요. 40%까지 뚝 떨어졌어요. 뭐 2주택자는 30%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. 대환을 하게 되면 이 전환을 하게 되면은 LTV에 맞춰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야 그렇죠. 됩니다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은 바꾸는 의미가 사실 없죠. 퇴색되죠. 그런데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과거, 그렇죠, 강화되기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죠. LTV 네. 소득 기준인 DTI를 그대로 하겠다. 아. 그러니까 아마 뭐 기존에 3억 최대는 5억 원입니다. 대출. 네네. 뭐 8억 원 받고 8억 원도 다 전환해 주세요. 안 돼요. 그러면 안 예, 되는군요. 그러니까 네. 5억 원 한도 내. 그다음에 기존 대출에서 LTV와 DTI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전환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. 네, 이제 그 만기 10년에서 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만기 내내 고정이에요. 근데 네. 그 대신 조건이 이제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하는데 네. 그럼 이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부담이 됩니다. 보통 이자 내는 것과 원금을 함께 갚는 것은 이제 부담이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는 10년 만기도 꽤 많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요. 왜요? 이번에는 만기 상품이 10년, 20년, 30년이고요. 네. 아까 이자율이 저기 화면에 지금 안 나오지만 나오고 있네요. 고정금리로 연 1.85에서 2.2%잖아요. 네. 그럼 누구는 1.85고 누구는 2.2냐? 저게 만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10년 10년 만기는 1.85예요? 1.85고요. 네. 30년 만기는 연 2.2%거든요. 근데 또 하나 저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고정으로 10년, 고정으로 20년, 고정으로 30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런 상품은 이제 정책목이지 디딤돌이라든가 보금자리론 외에는 네.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. 가령 이제 연 1.85%를 10년간 고정금리로 준다라고 하면 솔깃하죠. 솔깃합니다. 시중은행에서도 5년짜리지 10년짜리는 1%가 없거든요.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원리금 상환을 전액 균등분할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저 연 1.85% 고정금리를 받기 위해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는 분은 10년짜리로. 만기 선택에 있어서 저 상환기간 10년짜리를 선택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연 1.85인데 뭐 또 일부 언론을 보면은 1.2%는 또 웬 말이냐 이렇게 그거 나오고 몰랐었어요.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연 1.85가 기준이 되고 예. 여기에 일종의 우대금리? 우대금리를 주게 됩니다. 가령 인터넷 전환 신청이 예. 0.1%, 다자녀가 0.4%, 다문화가 0.4%. 이래가지고 네. 이 셋 중에서 신혼부부가 또 0.2%, 두 개의 우대금리를 줘요. 그렇기 때문에 연 그 10년 만기를 선택한 분들 중에 저게 두 개 혜택이 되는 분들은 최대 연 1.2%의 10년 만기 고정금리까지도 이게 가능하죠. 네. 그러고 최대가 5억 이하에서 대환이 그렇죠.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네. 글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좀 뭐 인기를 돌풍을 끌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.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상품 안에서도 내가 어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대화를 꼼꼼히 할지도 챙기셔야죠. 좀 꼼꼼히 챙겨봐야겠다는 예, 생각이 하고 드네요. 전략도 중요하죠. 그렇죠. 내가 만기를 10년짜리로 갈까, 혹은 30년짜리로 갈까. 사실 너무 무리해서 꼭 10년을 할 필요는 또 없는 거니까요. 맞습니다. 예, 30년. 그러니까 이 장기 고정금리라는 게 뭐가 좋냐면 뭐 연 2.2이지만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죠. 있잖아요. 있죠. 그래서 지금 내가 매달 내는 80만 원과 앞으로 20년 후 30만 원 매달 내는 80만 원은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. 예,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거는. 그렇기 때문에 꼭 10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상황이나 이런 것들 재무 상황에 맞춰서 뭐 연 30년에 2.2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. 한번 이번 추석 때 네.
치열하게 예, 전략을 좀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추석 지나고부터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꼼꼼히 좀 살펴보셔서 알맞는 자신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이번 저희 그 평론가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.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